자, 농도와 용해도.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이라는 말은 결국 뭐다?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균일 혼합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용액이라고 해요.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는데, 자, 용액과 관련된 그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가자고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하나. 비슷하기 때문에 종종 자주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융해.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 용질이란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매는 뭐를?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말해요. 용해는 용매에 용질이 녹는 현상을 말하고, 용액이란 용해를 통해 생성된 균일 혼합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수용액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무슨 수용액? 그 수용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수용액이란 뭘까요? 많이 쓰잖아. 과학책에서도 많이 읽어봤잖아. 수용액. 용매가 물인 용해. 자, 융해는 뭔데요? 용해하고 융해하고 단어가 비슷하고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융해도 녹는 현상인데, 얘랑 좀 다르게 녹는 거죠. 뭐를 말한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융해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쉽게 얘를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설탕이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 되잖아. 맞지? 요렇게 볼 때 뭐다?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설탕물이 용해. 여기 화살표가 뭐? 용해. 오케이? 자, 이 용액에서 이제 나오는
나오는 개념 중에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게요. 농도부터 갑시다. 포화, 불포화랑 농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줄까? 여러분들 요즘에 수학 시간에 농도 문제 나오나? 학교 문제 푸는 거나 그럴 때 농도와 관련된 거 계산이 있나? 몇 학년에 나와? 1학년 나온댄다. 자, 되게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농도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문제 하나를 내가 예를 들게. 뭐일 것 같아요? 그쵸. 농도가 다른 거 섞었을 때 농도 맞추기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잘 봐. 1부터 20까지 아무 숫자 하나. 10? 4. 4%와 10%잖아요. 얘 400g 하고 얘 몇 g 섞지? 얼마 섞을까? 얘 100g 하고 얘 400g 섞을게요. 그러면요 8.8% 나와요. 이거 두 개 섞잖아? 8.8% 나온다? 진짜다? 좀 이따 계산해 봅시다. 진짜 8.8%가 맞는지. 맞을까 틀릴까? 맞으면 되게 획기적일 것 같지 않냐? 자, 좀 적어 놓읍시다. 4% 100, 10% 400 섞으면 8.8%. 맞는지 좀 이따 봅시다. 지우개 안 가졌다. 손바닥으로 일단 대충. 자, 우리가 농도라는 거 보통 우리는 100분율이라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배우잖아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 말은 결국 뭐가 된다? 용질 플러스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라는 형태로 공식이 나오겠다. 그지? 맞죠? 물론 이 농도 공식은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이 오리지널 공식보다 더 많이 쓰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를 대입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공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처럼 사실은 제일 높은 난이도죠. 가장 낮은 난이도는 그냥 단순하죠. 물 얼마에 설탕 얼마를 섞었으면 몇 프로냐. 맞지? 아니면 몇 퍼센트 소금물 몇 그램의 물을 다 증발시키면 얻을 수 있는 소금은 몇 그램이냐. 그지? 그거는 그냥 요 공식에서 바로 뽑히는 거잖아. 그 다음엔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온다? 물을 타죠.
몇 퍼센트 소금물 몇 그램에 물을 타면 몇 프로가 되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소금을 더 타죠. 몇 퍼센트 소금물 몇 그램에 소금을 몇 그램 넣으면 몇 프로가 되냐? 그러다가 맨 마지막이 되면 이 문제가 나오잖아. 몇 프로 소금물 몇 그램과 몇 프로 소금물 몇 그램을 섞으면 몇 프로게? 그치? 딱 요 흐름대로 풀잖아요. 획기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라고. 내가 요 공식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물 탈 때는 분모만 더한다는 걸 잘 알아요. 아이들이 푸는 과정에서. 용지를 섞을 때는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요거 빼먹는 실수하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산수 실수가 나와요. 항상 용액과 용질이라서 위에 용질이 있지만 밑에 용액에는 용질과 용매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럼 우리 저 문제를 이제 좀 가져와 봅시다. 봐봐. 4% 100g이면 여기에 있는 용질은 4g이 나오죠. 맞지? 여기 대입해 봐봐. 100 곱하기 100분의 4. 그럼 4g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10% 400g이면 40g이 나와요. 맞지? 그럼 합쳐서 용질은 몇 그램? 44g이죠. 맞지? 하지만 봐봐. 용매는 몇 그램? 용액의 총 질량은 500이잖아. 맞지? 곱하기 100이니까 날리고 2를 곱하면 10, 88은 8.8%. 그지? 한 번 더 해볼래? 자, 1부터 20까지 아무 숫자나. 1. 아무 숫자. 너무 작잖아. 좀 스타일 좀 띄우지게. 1과 20. 와, 1과 20. (1억 20) 1%. 몇 그램 하지? 숫자가 애매하잖아. 소수잖아. 젠장. 130g하고 20% 60g하고 섞으면 7% 나온다? 진짜로. 자, 이거 두 개 섞으면 7%. 맞으면 선생님 정말 천재일 것 같죠? 아니면 뭔가 꼼수가 있거나. 그지? 구해볼까? 요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1.3g 나오죠? 20% 60g. 12g 나오네? 맞나? 5분의 1이잖아. 12g 맞네요. 그지? 합치면 13.3g 분의 합치면 190. 요거 계산해 보세요. 그냥 거꾸로 해봐봐. 요게 7이 맞다면 곱하기 100이 한 개 한 개 빼고
요거 소수점 때문에 요거 133 되겠죠. 그럼 133 나누기 19, 7, 9, 7이 63, 7일은 7, 13, 빵, 7% 맞네요.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 앞에. 한 번 더 해볼까? 자, 1부터 20까지. 15. 15, 11. 지금 쉽게. 자, 11% 100g, 15% 300g, 섞으면 14%. 진짜. 어떤 규칙성이 있어 보여요? 요걸로 딱 예를 들어 줄게. 잘 봐. 11%하고 15%죠. 맞지? 섞은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맞지? 그럼 이 사이의 농도는 3대 1로 잘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14%인 거야. 진짜. 저거 물 타려면 어떻게 하면 농도를 0으로 맞추면 돼요. 용질을 더 타면 용질 농도를 100으로 맞추면 돼. 그러면 계산돼요. 자, 일단 요 잡다한 요 계산들은 빼고 오늘 수업 내용은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건 놔둡시다. 요거 정도는 놔두고 요건 좀 빼자. 요거 좀 지저분하게 요거 빼고. 자, 필기 시작. 자, 그러면 농도 말고 이제 용해도라는 이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자. 농도는 100% 이상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100%가 되려면 순물질이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물을 기준으로 혼합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100%도 안 나오는 게 농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용해도, 용해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나겠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있는데 그 단위를 물리학적으로 표시 안 해도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해도라는 건,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기준이 되는 값이 이거예요. 용매 100g에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 보통 고체나 기체,
압력. 물질마다 물에 녹는 정도가 다른데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용해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은 뭘 해야 된다는 소리다. 결국 용해도를 표시할 땐 용매가 뭔지,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압력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지? 자,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용해도는 그 온도에 따라서 보통 고체의 용해도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아니라 압력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특히 뭐에서 기체에서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가 같이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력은 일기압하에서 죽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그래프? 온도에 대한 용해도 그래프, 특히 고체 물질의 용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를 배워봅시다. 포화 상태라는 말은 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까지 최대로 많이 가득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해요. 대신에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포화 상태는 뭐가 될 거다? 불포화는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여분이 있는 상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불포화라 그래요. 그러면 좀 특이한 과포화 상태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용해소 이상의 용질이 용해되어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 그래. 아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래 녹아 있을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녹여 있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는 어떠냐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나 약간의 변화를 가해주는 순간 바로 석출돼 나와버립니다. 즉 녹아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상태를 우리는 과포화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잘 봐봐. 여기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맞지? 즉 용해도 그래프에 나오는 그 상태가 최대이니까 결국 뭐다? 이게 포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한마디로 뭐다? 용해도 온도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다면 요 선상이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 그러면 이 선 아래쪽 범위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이 선 위쪽 공간이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액체 혼합물이 요 상태에 있어요. 요 온도 T1인 온도에서 물 100g에 Xg만큼 녹아 있는 상태인 거야. 물 100에 용질이 Xg 녹아 있어요. 그럼 T1 온도일 때 포화량을 우리가 Y라고 하자. 그리고 요 교점이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T2라고 하자. 지금 이 액체 L을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L을 포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가 되죠? 더 높인다고? 온도 더 높이면 불포화 상태잖아. 걔도 이쪽인데 온도를 높이는 건. 반대로 가야죠. 봐봐. 불포화라는 거는 녹일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150g인데 지금 100g만 녹아있는 상태라고. 15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00g만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화 상태가 되나요? 첫 번째, 50g 더 넣어주면 되죠. 맞지? 봐봐. 여기서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Y 빼기 X만큼 용질을 추가시키거나 포화 상태로 만들기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로 바뀌겠죠? 혹은 어디까지? T2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포화 그래프 위로 가겠죠, 점이. 맞지? 요거만큼 어떻게? T2까지 냉각을 시키거나 하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겠다. 알겠어요? 알겠지? 석출 이야기는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석출 이야기 진행할게요. 필기. 자, 용해도 곡선과 석출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그래프마다 어떻다? 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즉 무슨 소리다? 이 용해도 곡선, 어떤 물질 하나의 포화 곡선은 특정 온도에서 두 물질의 용해도가 같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질마다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온도의 차이가 나더라도 용해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이 그래프 봐봐.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는 양이 거의 비슷하죠. 맞지? 찬물이나 따뜻한 물이나 비슷하게 녹는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 어때요? 되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 그지? 자, 이때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용액이 있어요? 이 P라는 용액을 온도를 내려볼 거야. 자, 현재 이 P의 온도가 요걸 직접 한번 봅시다. 얘가 질산칼륨이라고 한번 칠게요. 질산칼륨. 그럼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질산칼륨이고 일단 제일 뜨뜻한 80도일 때 60도일 때 110. 6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10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빼기 편한 게 뭐가 있을까? 20일 때, 30일 때, 40도일 때. 20도일 때 얼마다? 용해도가 31.6인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 석출량과 관련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형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평이한 단계, 가장 쉬운 단계. 8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을 최대로 녹이고 80도씨가 아니라 60도 이를 20도씨로 냉각시켰다. 무슨 소리다? 자, 봐봐. 지금 60도씨에 최대로 녹인 건 지금 요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60도씨의 온도에서 질산칼륨 110g이 용해도 물 100g에 최대로 녹아있죠. 그지? 근데 얘가 20도씨까지 냉각이 되면 20도씨에서는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없다? 31.6밖에 못 녹아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녹아있다? 110이 녹아있다. 맞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만큼 더 못 녹아있고 쫓겨나는 양이 생긴다는 거지. 얘네들을 우리는 석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비커 바닥에 가루 형태로, 고체 결정 형태로 녹았던 가루가 다시 빠져나와요. 그거 우린 석출이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110g이 31.6g이 되니까 얼마야? 70에 10에서 1.6이니까 78.4g이 석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1번 문제를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 첫 번째 패턴. 농도로 숨길 수 있어요. 어? 두 번째 패턴은 이 문제를 봐요. 60도씨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210g 105g 315g 요거는 패턴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일부러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속출량. 자, 요거는 자 여기요 설명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일부러 요 공간을 좀 넓게 쓰는 겁니다. 잘 봐봐. 포화수용액이라는 말이 나왔다. 포화수용액.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녹인 양이잖아. 무슨 소리다? 물 100에 질산칼륨 110g이 녹아있는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60도씨에서는 물 100과 질산칼륨 110g이 이 비율까지 딱 녹을 거 아니야. 그죠? 맞지? 물 100에 질산칼륨 110이 60도에서 포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100g과 이 110g을 합쳐서 210g이 뭐가 된다? 기준인 거야. 얘는 기준값이죠. 맞지? 105g은 곱하기 절반으로 줄인 거지. 맞지? 얘는 곱하기 1.5배 늘린 거죠. 맞지? 자, 기준량 210g에 기준량 그대로 얘는 절반만 얘는 1.5배 들어있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뭐가 된다? 그럼 결국 60도씨 질산칼륨 포화수용액 210g은 60도씨 물 100g의 질산칼륨을 최대로 녹이고와 같은 뜻이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속출된 양이 78.4g이었는데 즉 얘는 어떻게? 78.4g이 속출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 봐. 105g이라는 얘는 물이 반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 물 50g에 KNO3가 55g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원래 속출하는 실험의 양의 절반밖에 실험하지 않았잖아. 원래 양의 절반만 했다. 그죠? 그러면 속출량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원래 기준량 값에 반만 나와야 되겠지. 요거 이해돼요? 반만 나온다는 거? 물도 반, 용질도 반이잖아. 그럼 속출량도 반이겠죠. 비율은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반, 위에 거 반이니까 39.1g. 그럼 얘는 1.5배니까 요거 두 개 고스란히 더하면 되겠네요. 0.6, 7, 1, 117.6g이 속출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요거 필기. 요 문제 부분 좀 더 다양하게 풀 거니까 공간 좀 여유 남기고 요 앞에 그래프하고 같이 필기 좀 해주세요.
농도하고 이 문제를 섞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히요. 자, 결국 뭐냐면 농도를 표현하거나 이런 거는 물이 얼마이고 용질이 얼마인지를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포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석출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물 100g에 60도씨 물 100g에 예를 들어 질산칼륨이 80g 용해되어 있었다. 얘는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용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줬다. 그죠? 얘를 어떻게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봐봐. 현재 80g이 녹아있고 20도씨 포화 용액은 31.6g이잖아. 맞지? 그럼 얼마? 48.4g이 석출되겠죠? 맞지? 요거 비슷한 형태로 응용 문제를 내면 이렇게도 됩니다. (60도씨) 질산칼륨 수용에 200g을, 100g을, 300g을 어떻게? 20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 석출량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한 개 빼먹은 거 있네. 50% 60도씨에 50% 농도 질산칼륨 수용액 200g을, 100g을, 300g을 여기 봐봐. 농도가 50이라는 말은 어떻다? 용질의 양과 용매의 양이 같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지? 용질과 용매의 양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200g이라는 말은 물 100에 용질이 100이라는 소리고. 맞죠? 얘는 물 50에 용질이 50이라는 뜻이고, 얘는 물 150에 용질이 150이라는 소리인데, 그죠? 그럼 사실 이 실험들 역시도 물 100g인 200g이 바로 기준 양이 되는 거야, 석출량이. 왜? 물 100g이어야지 용해도 곡선이나 표를 통해서 석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물 100을 기준으로. 왜? 우리 이 그래프의 용해도는 기준이 뭐였다? 물 100이니까. 그죠?
기침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줄이려고. 물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기준일 때 용질 100에서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이 31.6이잖아. 그러면은 석출량은 68.4g이겠죠. 맞지? 얘의 반이니까 34.2g일 거고, 얘는 얘의 1.5배니까 6, 2, 102.6g 석출되겠죠. 오케이? 결국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용질 100일 대로 석출량을 만들어 놓고 물의 양이 다를 때는 몇 배냐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물 100이 기준입니다. 용해도는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 정리. 자, 96쪽 기체의 용해도. 자, 기체의 용해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녹여 놓은 게 탄산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 어땠다?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떨어졌죠. 맞지? 기체의 경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사이다 따뜻한 거 톡소르 맛이 남아있을까요? 미지근한 사이다 내시 따뜻한 사이다 어때? 딱 컵에 따라 부어서 마시려고 하면 톡 쏘는 맛이 남아있나? 아니죠. 이미 다 빠져나갔죠. 그 말은 뭐다? 온도가 높을수록 녹아있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과 용해도. 우리가 사이다 병을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돼? 칙 하고 김 빠지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거품이 확 올라오잖아. 그건 무슨 소리다? 우리가 따기 전에 음료수 병 안에는 이미 일기압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쑤셔 넣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음료수통 안에. 그래서 거기에 압력이 걸려 있다가 따니까 이제 바깥 대기압까지 압력이 뚝 떨어지죠. 봐봐. 높은 압력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녹여놨다가 따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니까 녹아있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도 줄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야. 고체니까 아까 석출됐잖아. 얘는 기체니까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물에 녹는다고 할 때 물에 잘 녹는 기체도 있고 잘 안 녹는 기체도 있겠죠. 염화수소나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물에 대단히 잘 녹는데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이런 거는 잘 녹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높은 압력으로 녹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97쪽에 한번 읽어보면, 자, 추운 겨울철에 그 천연꿀을 보면 바닥에 흰색 설탕같이 뭐가 생기는데, 설탕이 아니고 포도당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꿀을 밖에다 보관하면 더 잘 생기고, 냉장고 안에 보관해도 하얗게 결정이 생기는데, 설탕 가라는 게 아니라 꿀 안에 있는 포도당이 굳는 거예요.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계속 증발하니까 결국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속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천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저기 잠수병이라고 있는데, 기체 이용해도와 관련된 예시에, 저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 압력 배울 때 그거 이야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이 커진다고. 그지? 그럼 우리가 등에 그 잠수하시는 분들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서도 그 산소통으로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압력만큼 공기 압력도 같이 높여야 혈액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떠올라야 돼요. 다시 나올 때도. 왜? 천천히 떠올라야 공기통의 압력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몸 안에 많이 녹아 들어갔던 기체들도 다시 차근차근 호흡기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걸 너무 급격하게 빠져나오게 되면 혈액에 녹아있던 기체가 혈관 속에서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이걸 잠수병이라 그래.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잠수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다시 억지로 그 사람을 고압 챔버에 넣는 거예요. 공기가 압력이 매우 높여줄 수 있는 기계장치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뭐를 한다? 천천히 압력을 다시 줄일 수 있게, 몸에서 기체를 차근차근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마저 필기해봐요. 선생님 용해도